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특허 정보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허 정보라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고 또 특허 정보를 분석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 정보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이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그런 취지에서 볼 때 특허 정보는 특허 제도로부터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허 정보라고 하는 것은 발명의 기술적 내용뿐만 아니라 발명의 권리 상태, 또 산업 내 기술 분포, 경쟁자 활동 등,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등을 포괄하는 전략적 정보 자산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에서부터 나온 정보인데 우리 특허 정보를 통해서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우선적으로 알 수 있고 현재 권리 상태, 또 산업 내 기술 분포, 경쟁자 활동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략적 정보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기술 개발 방향 설정과 R&D, 전략 수립, 기술 거래 등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특허 정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허 정보의 정의와 또 가치를 알아봅니다. 특허 정보라고 한다는 것은 어, 특허는 발명을 특허 출원했을 경우에 등록된 것을 특허라고 하죠. 그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특허 정보는 특허 공보,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특허 공보에 공개된 기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또 특허 공보를 보면 출원 등록 상태, 또 청구한 구성 등 법적 기술적 정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허 정보는 기술 트렌드의 분석, 또 회피 설계 전략 수립, 설계 전략이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그 기술이 특허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특허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죠. 사용하려면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허락을 받거나 또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회피한다고 한다면 그 특허를 분석을 해서 특허 정보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그 기술과 유사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서 핵심적인 기술 내용이 차이점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기존 특허의 권리를 피해가는 이런 그 청구항을 작성하는 전략, 이것을 회피 설계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허 정보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또 투자 판단 등에 활용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등록된 특허를 가지고 이 기술의 그 권리 범위라든지 또 그 기술의 그 내용, 또 그 법적인 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허 정보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정보, 2차, 3차 정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차 정보라고 한다면 기본 정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정보는 특허 공보를 본다면 특허 공보, 출원서, 등록 사항 등 원문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허 우리가 키프리스라든지 검색을 하게 되면 특허 명세서가 등록된 것은 공보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공보 또 출원서 등록 사항 등의 원문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차 정보는 가공하기 전의 정보입니다. 이것은 특허청 또는 전문 DB에서 제공하는 구조화된 정보 검색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차 정보는 가공 정보인데요. 가공한 정보. 이것은 이제 기존의 기본 정보와 가공 전 1차, 2차 정보를 가지고 그 사용 목적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뭐 시각화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정보를 가공 정보라고 하는데요.
특허맵, 기술 동향 보고서, 기술력 분석표 등 분석 및 시각화된 결과물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허 공보의 주요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통상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가 되죠. 통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비밀 특허나 이런 것을 제외하면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이후에 공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선 심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빨리 등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18개월 되기 전에 또 공개가 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제3자의 특허 침해가 우려된다든지 할 때 출원인이 이것을 기술 공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8개월 이전에도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후에 공개가 되며 특허 공보는 요약, 초록, 특허 최초 출원한 이런 초록 부분, 또 청구항, 도면, 상세 설명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특이한 점은 2024년 산업재산정보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18개월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 목적 등으로 일부 미공개 출원도 분석이 가능해졌다. 국가 안보 목적 등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부 미공개 출원이 또 분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이제 2024년도에 산업재산정보법에 개정을 했다, 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특허 정보에서 회자되는 것이 특허 맵입니다. 패턴 맵이라고 하는데 맵은 어떤 지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 맵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 지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특정 기술 영역의 특허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분석 도구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특허 맵이 이렇게 특허 기술 영역의 특허 정보를 갖다 예를 들어 출원인 정보라든지 발명이라든지 또 관련 분야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시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도처럼 시각적으로 표현한 분석 도구입니다. 이것은 특허 맵은 기술의 분포, 또 주요 출원인, 기술 집중도, 기술 공백, 기술 공백이라는 것은 공백 기술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휴대폰이다, 또 뭐 컴퓨터다,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또 뭐 프린터다, 스캐너다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 분야에 이렇게 특허가 많이 되어 있는데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특허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든지 또는 나온 지 오래됐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개발할 여지가 더 있겠구나 이런 걸 찾는 것. 그래서 기술 공백 등을 도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허 맵을 통해서 기술 분포, 주요 출원인, 기술 집중도, 기술 공백 등을 도출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허 정보 분석의 목적과 그 적용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정보 분석을 왜 하느냐, 목적, 그리고 특허 정보 분석을 하는 적용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분석 목적에 따라서 기술 중심, 권리 중심, 또 경영 중심으로 특허 정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목적에 따라서 분석 방식과 활용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술 정보 중심입니다. 이것은 기술 정보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술 정보 중심 분석인데요. 기술 정보는 이제 국제 특허 분류인 IPC 분류를 중심으로 해서 IPC는 이제 각 산업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코드를 부여한 것입니다. IPC 국제 특허 분류 그리고 키워드 어떤 정가율, 해당 키워드가 이렇게 한다면 정가율을 본다는 것, 또 기술 성장률 등 기술 트렌드 예측에 유용합니다. 또한 AI 기반 기술 수명주기, 기술 수명주기는 TLC라고 해서 테크니컬 라이프 사이클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AI 기반 기술 수명주기 분석 등 예측 분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성장, 성숙, 그다음 소멸 또는 쇠퇴 이렇게 되는 네 단계 사이클로 보통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발명이 해당 기술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가 이게 점점 늘어난다 그러면 생성이 되고 있구나 또 증가되고 있다 그러면 성장 주기에 있구나
또 이것이 아주 이렇게 높은 위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성숙이 됐다. 그 이후에 해당 기술에 관한 특허 출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소멸 또는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예측 분석이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리 정보 중심 분석. 이것은 권리 정보적 측면에서 보는 것인데요. 권리는 특허 청구항에 나타내는 것을 기재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을 특허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구항 해석을 통해서 보호 범위를 확인하고 또 회피 설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허 청구항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럼 발명자의 그 핵심 발명 기술 부분을 구성 요소로 하는데 이것은 발명자뿐만 아니라 또 특허 전문가, 예를 들어서 변리사, 변호사 등에 의해서도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전문가, 또 지식재산 능력에 대한 일정 이상의 능력을 가진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권리 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상태, 존속 기간, 권리 강도 등의 법적 요소 중심 분석하는 것을 권리 정보 중심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영 정보적 측면에서 경영 전략 중심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영 전략 관점에서 본다면 출원인 점유율, 예를 들어서 어떤 것, 우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도 할 때 어떤 회사, 그 출원인은 개인이 될 수가 있고 법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회사 또는 어떤 개인이 출원을 많이 했는지, 출원인 점유율, 또 기술 제휴 패턴, 그 공보를 보게 된다면 이 기술을 양도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제휴 패턴, 또 공동 출원 빈도 등 경쟁사 전략을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경영 전략 중심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M&A 기업의 수병 뭐 이런 부분들 M&A 타깃 발굴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고 시장 진입 전략 수립에 활용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을 경영 전략 중심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 정보 분석의 그 유형을 본다면 기술 정보 중심, 경영 정보 중심, 권리 정보 중심, 경영 전략 중심 분석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면서 또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허 정보 분석하는 절차, 패턴 어널리시스 프로세스, 특허 정보를 분석하는 절차에 대해서 보통 7단계를 구성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연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 정보 분석은 뭐 당연히 분석 목적 설정부터 결과 보고서, 최초 분석을 왜 하느냐 목적 설정하는 거죠. 설정부터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총 7단계로 구성이 되며 이는 기존의 특허 정보 분석의 절차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특허 정보 분석의 절차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각 단계는 논리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에 유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실무상 반복적 검토도 가능합니다. 자, 7개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연결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을 것입니다. 먼저 분석 목적 설정이 제1단계입니다. 그래서 분석의 최종 목표를 명확히 기술합니다.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공백을 탐색하는 것, 공백 기술 찾는 것, 또는 국가 안보 기술 여부 판단 등의 분석 목적을 가지고 분석을 시작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단계는 특허 데이터의 수집입니다. 특허 데이터는 우리 키프리스라든지 와이프, 국제재산권 기구죠. 와이프, 또 유럽의 e스페이스넷, USPTO, 미국 특허상표청입니다. 등에서 또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IPC, 코드, 추론인 기준으로 특허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3단계는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가공 이렇게 합니다. 전처리라고 하는 것은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 이런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을 전처리라고 합니다. 수집된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하고 어떤 데이터가 입력하는 단계 또 수집하는 단계에서 중복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또 오류 예를 들어서 이름을 쓰게 되는데 뭐 홍길동 이러는데 홍길도라든지 홍기도, 홍기동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로 주요 서지 사항이라든지 또 기술 내용들에 대해서 오탈자라든지 이렇게 그렇게 발생하는 것, 오류 이런 부분들 추론을 하는데 삼성전자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삼서전자라든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 오류가 되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중복 제거, 오류 수정 그리고 분석 목적에 맞게 정보를 정리하는 것을 가공한다, 데이터를 가공한다, 데이터를 전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데이터 전처리를 끝난 이후에 기술 분류 및 분석 기준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기술 분류라는 코드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IPC, CPC 등의 특허 분류 체계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이때 키워드 기반 클러스터링, 이렇게 키워드 기반의 기술을 모으는 것, 클러스터링이라고 그러고요. 또 기술 코드 필터링으로 병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단계는 기술 분류 및 분석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단계입니다. 5단계는 특허 분석인데요. 구체적으로 정량 분석, 정성 분석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특허 분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양적으로 뭐 어떤 출원에 따른 기업에 따른 또 발명자에 따른 이렇게 몇 건수를 구분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매년 특허 건수가 뭐 한국 몇 건, 또 미국 몇 건 이렇게 분석하는 거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정량 분석을 본다면 출원수의 추이, 또 점유율, 기술 집중도 등의 수치 기반 분석을 정량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성질을 나타내는 정성 분석이라고 한다면 청구항의 구조, 청구항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느냐, 또 기술적 차별성 판단, 기술 우위 평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정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량 분석이 어떤 수치 기반으로 몇 건 됐다든지 기술 출원 수가 어떻게 바뀐다든지 또 점유율이 어떻게 바뀐다든지 어느 정도 된다든지 이런 것들 또 과거에 없었던 출원인이 뭐 등장했다든지 이런 거겠죠. 또 기술 집중도가 예를 들어 반도체에만 증가하고 있다. 또 바이오에 많이 증가하고 있다. 화학 분야, 기계 분야에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뭐 최근에 AI나 그 IoT 이런 게 4차 산업 혁명에 관련 기술 분야의 특허가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봐가지고 이 분야에 특허가 증가하고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분석하는 것을 정량 분석 또는 정성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분석에서는 단계에서는 리스크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기술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기술 유출 가능성을 한번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 특허 등록을 받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필수적인 것, 핵심적인 것 이런 걸 빼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관계없이 기술을 해놓게 되면 권리는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기술이 그 특허 등록이 되면 전부 다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유출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국가 안보 관련 여부 등을 평가하여 고위험 기술은 자동 통보 시스템에 연동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단계는 분석 보고서의 작성입니다. 기존에는 결론 도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 도출한다는 것이 분석 보고서 작성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분석 목적, 분석 방법, 결과를 요약하고 활용 방안과 정책 제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분석 보고서에는 보안 등급, 또 정보의 출처, 예를 들어서 우리 뭐 USPTO, 또 e스페이스넷, 키포, 와이프 등에서 했던 이런 것들, 윤리 기준 등 법적 기재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권리에 대해서 등록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제재를 받게 된다든지 하는 법적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법적 기재 사항으로는 이 권리의 발명자, 출원인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허 정보 분석 절차는 대략 7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사례 기반 전략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식재산 능력 시험 IPAT에서는 실제 사례 중심 분석 역량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에 대응하는 것, 기술 공백의 분석, 또 특허맵 기반의 전략 수립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자, 하나 살펴보면 기술 유출 대응 분석은 어떤 사례를 기반해서 분석을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미공개 출원이 포함된 경우, 이것은 출원을 하면 일정 기간 이후, 정확하게는 18개월 이후에 통상적으로 기술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공개 출원이 어떤 출원을 했는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거, 그런 것을 미공개 출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산업재산정보법 5조에 따라 통보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기술 분류 코드를 확인합니다. 단계적으로 기술 유출 대응에 분석하기 위해서 기술 분류 코드를 확인하고 3단계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출원인 기업의 관계망, 출원인 기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떤 자회사라든지 관계자 이런 부분들이 잘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을 특허 출원이고 공동 출원이라든지 또 이거 라이센스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분류 코드를 확인하고 출원인 기업 관계망을 분석하고 그다음 발명자 이력 분석 이런 단계에 포함해서 3단계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이 예를 들어서 A 회사에 홍길동이라는 출원 발명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어디로 옮겼는지, 다른 회사로 출근 소속돼서 특허를 계속 내고 있는지, 또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술 유출에 대응하는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특허 지도라고 얘기했죠. 특허 맵 기반 전략 수립입니다. 사례 기반 전략 분석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자율주행 기술군의 자율주행 기술군의 특허 분포를 분석하여서 라이다 분야의 기술 공백을 탐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이 되고 있죠. 뭐 테슬라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각국에서 특허 분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라이더 분야의 기술이, 특정 분야의 기술이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거나 이제 개발이 시작되고 있다는 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허맵 기반을 통해서 M&A 대상 기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 분야의 그 시장 전망을 높게 본다든지 평가를 했을 경우에 다른 회사를 관련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거기에 대상 기업을 도출하는 것, 특허맵을 통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특허 건수를 10건 이상 일정 정도의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리스크 점수를 뭐 예를 들어서 몇 점 이하, 10점 만점에 3점 이하라든지, 이것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하 기업을 선별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특허 분석에 있어서 윤리 기준과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정보법이 2024년으로 강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석 활동의 윤리성과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분석자는 정보 활용 시 법령과 윤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윤리 기준에 있어 3불 원칙이라고 해서 국가안보 관련 특허, 이것은 절대적으로 무단 복제 및 유출을 금지해야 되고, 이것을 위반하게 된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발명가 정보 등에 대해서는 개인 발명가 정보는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에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공개 특허 정보, 이것은 미공개 특허 정보를 어떤 법령에 의해서 보안 문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분석 후에 72시간 내에 폐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서 분석에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특허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할 때 분석자의 보안 등급, 예를 들어서 레벨 1, 레벨 2 이런 것들인데, 레벨 2 분석자가 어느 정도의 보안 등급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국가안보기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의 수집 일시 및 경로, 예를 들어서 뭐 키프레스를 통해서 했다든지 와이프를 통해서 국제 지식재산위원회, 그리고 뭐 USPTO라든지 이런 것, 윤리심사 통과번호 이런 걸 보안 검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윤리심사 통과번호 등을 수를 기재해야 되고, 이것을 보고서를 활용 목적, 분석 방법, 결론, 요약 등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네,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특허 정보의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교재 또 예상 문제들을 비교 검토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